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3월 1일입니다. 오늘로서 선거는 사흘 남았습니다. 4일, 5일이 사전투표죠. 그리고 본선거일까지는 8일 남았습니다. 참 세월이 유수와 같습니다. 우리 보수 우파 중도층은 당연히 문재인 정권을 도태시키고 정권 탈환을 할 줄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기기묘묘하고 허황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마 3월 9일 대선 이후에 뚜껑을 열어보면 허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선거 투표 사흘 남았는데요. 먼저 사전투표는 해야 됩니다. 그 쓰레기 자유우파들이 부정선거를 되뇌이면서 돈을 빨아먹는 그게 세뇌돼가지고 다니시는 윤석열이가 말한 못 배우고 극빈한 자들이여 사전투표는 해야 된다. 선거는 축제의 장이고 선거는 기세 싸움이다. 첫날부터 기세를 장악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은 동료를 안 해도 사전투표장으로 들어갈 것이며 윤석열 쪽은 지금 윤석열과 국힘은 자유우파 유튜브 쓰레기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은 부정선거가 있으니 사전투표를 주의하자 하지 말자는 방송을 되뇌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사전투표 첫날 제일 빠른 시간에 자기는 사전투표하겠다 하고 독려를 하는 이 아이러니가 기가 차다는 것이죠. 고고TV에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선거는 없다. 사전투표를 해서 기세를 눌러야 하며 기세를 몰고 가야 한다 했죠. 윤석열이가 지금 하는 말은 사전투표일 날 코로나가 극성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코로나 걸려서 못 나올 줄 모르니까 그걸 기피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투표를 해달라는 논리를 펴는데 아주 나쁜 놈입니다. 공포 마케팅이죠. 지금 코로나가 하루당 한 16만 명, 17만 명 나오죠. 3월 9일 되면은 정부 발표하면은 약 30만 명 가까이 간다 그러는 것이죠. 그 30만 명이 노인만 코로나 걸립니까? 지금 애기들도 걸리고 난리가 아니죠. 그렇죠. 유권자가 지금 4,400만 명인데 코로나 걸릴 사람이 그러면 유권자 중에서 한 20만 명은 나온다는 소리죠. 예상을 해보면. 그렇죠. 그게 0.5%입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다 국힘하고 윤석열 지지자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 여야 좌우 중도층 다 포진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공표 마케팅을 하는 국힘은 쓰레기가 된 겁니다. 부정선거를 믿지 말고 사전투표를 합시다. 그렇게 워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런 말을 못하고 코로나 핑계를 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국힘과 윤석열의 사전투표 동료도 반대 진영이나 중도층에 있어가지고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전투표 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3.1절이죠. 지금 윤석열이 실현으로 만약에 유사시에 일본군을 진주시킬 수 있다. 그게 이제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3.1절 오늘까지 그거는 실현 마음은 맞아요. 그런데 그건 영향 없어요. 이제는 다 지나갔어요. 뭉칠 대로 뭉쳤어요. 양쪽 진영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의 평화와 전쟁에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가? 한국하고 무슨 상관 있어?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짝짝짝짝짝 이 쓰레기들이 불량품 둘이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사태 저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가려면 한 20시간을 타고 요새는 20시간 안 되겠다. 한 15시간 타고 가야 되고 우크라이나 직행 항로는 있나요? 3.1절 반일 감정과 친일 감정을 대내는 이 두 불량품에 대해서 국민은 심판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고고TV는 윤석열이 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무 선거에 영향이 없어요. 이렇게 저질 선거를 보는 것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둘 다 우크라이나 끌고 오고 친일 반일 끌고 오는 놈들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들입니다. 한 네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왜 20분짜리 영상을 찍느냐 하면은 10분짜리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편집하기가 힘들어요. 편집하기가. 편집하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다른 유튜버들은 8분 이상 나오면 광고 따먹게 하니까 8분짜리 찍으면은 광고 금지 아닌 방송들이 자유파 도세 많아요. 고고TV면 아직까지는 노딱이고. 그런데 8분짜리 나오면은 광고가 몇 번 나와요. 근데 고고TV 광고 나오는 건 고고TV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유튜버들도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한 번 찍을 적에 20, 30분 찍고 할 말도 너무 많고 요새 올리는 것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편집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도 나이 먹은 사람이에요. 내가 늙은이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라. 나도 늙은이니까. 지금 선거를 보면은 이거부터 이야기하죠. 지금 반윤 프레임을 몰고 가고 있어요.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이가 반윤 프레임을 몰고 가고 있죠. 그죠? 즉, 세 명이 동시에 하는 말이 머리는 빌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그거 맞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국힘 지지자는 지만. 그리고 이재명이가 통합 내각을 지금 또 연립 내각을 구상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놈은 너무 말이 바뀌고 날티가 나니 반대 진영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놈들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킬 적에 대한민국을 대단히 계획을 하고 정의롭고 그죠? 평등한 국가를 만들 줄 알았는데 정의는 고사하고 비정의였고 아주 추악한 비정의였고 또 평등은 고사하고 아주 초양극하고 갈라치기만 했다는 거죠. 그죠? 그 갈라치기를 지금 윤석열이가 들고 나와요. 이거 미치겠다 나도. 그거는 문재인 정권이가 586들이 처음부터 갈라치기를 시도한 게 아니고 물론 우파 좌파 보수 개미를 갈라치게 했죠. 근데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통합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문재인이가 너무 무식한 놈이다 보니까 하면 갈라치기뿐이 없어서 지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코로나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아니 내일 모레부터 그 방역 패스 풀린대잖아요. 이제 고고TV에 친구들 만나서 술 먹으러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고고TV 코로나 안 맞았어요. 백신. 그런데 윤석열의 갈라치기가 들어가고 있어. 결정적인 실수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재명이라는 놈은 튀어다니면서 말이야. 나 이재명의 꿈, 심상정의 꿈, 또 안철수의 희망, 연립내각 통합정부를 하겠다. 윤석열만 벤치놓고 있죠. 그거를 윤석열이가 먼저 갖고 나왔어야 됐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 김종인 씨도 나오죠. 응? 김종인 씨가 하도 고민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난 그 인상이 너무 멋있어. 짜증난 얼굴이 아니라 김종인 씨도 머리를 빌리는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머리를 빌리는 거지. 머리 빌릴 능력, 머리가 있어야지 머리가 있어야지 머리도 빌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거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격을 해. 이재명이도 아니 머리도 말이야 빌릴 능력이 있어야 머리를 빌리려고 책사나 또는 그 내각을 구성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안철수도 그런 말을 하고 심상정도 그런 말을 하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하죠. 빌릴 머리가 없다 하는 게, 즉 무식하다 하는 게 지금 반윤 프레임에 걸려 들어가고 있죠. 근데 윤석열은 그냥 유세장 돌아다니면서 빨간 풍선, 빨간 점퍼, 빨간 로고
나이 드신 분 앞에서 그냥 독재 타도, 좌파, 히틀러,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바보 맞아요. 미치겠다는 바보 맞아요. 그런데, 아니, 문재인은 바보라 그러고, 문재인 정권을 바보 정권이라 그러고, 문재인을 멍텅구리라 그러니, 이게 미치겠다는 거지. 그거를 누가 보냐면은 중도층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원하게 말을 해주면은, 그 대중집회에 모인 태극기 부대, 우파 유튜버 세력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이야 시원하죠. 저도 시원해요. 근데 선거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머리는 빌리면 되고 건강이 최고다 하시고 맨날 뛰고 수영하신 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죠. 김영삼 대통령은 35년을 정치한 다음에 26세 국회의원 됐죠. 그 대한민국 격변기를 살아오면서 정치를 하신 분이에요. 김영삼 씨는. 그래가지고 60대 넘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35년 정치를 하고. 김영삼 씨가 무식하다? 그거는 희화적이고 위트죠. 그 서울대 철학과 나왔어요. 응? 그 사람이 35년 동안 현대사를 통찰하면서 관통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김영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번도 계획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계획해버렸어요. 그리고 김영삼의 용인술은 김대중의 용인술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응? 말이 많지 않아야 되고 말을 쉽게 하죠. 김영삼 씨가. 그게 정치인의 자질이고 리더로서의 자격이에요. 근데 김대중 씨는 선비와 같이 그냥 말이 많고 날카롭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유방이 황후를 갖다 물리친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김영삼은 유방형이었고 김대중은 책사형이었죠. 그러나 둘 다 괜찮으신 분들이야. 머리는 깊은 고민과 고찰과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빌리는 거예요. 상대편을 평가할지 모르는 그 머리를 가지고 무슨 전문가를 고용하겠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지금 김종인 씨가 직격을 한 거예요.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보수 우파니까 너무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김종인 씨가. 그럼 보세요. 김종인 씨는 중도 보수 개혁 보수 쪽에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안철수하고 하다못해 심상정까지 이재명이라는 쓰레기는 빼고 머리 빌릴 능력도 없는 놈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참 아픈 말이에요. 보수 우파 쪽에서는. 윤석열 쪽에서는 장제원이 다시 태어나왔듯이 단일화 과정에서 그 검사, 판사, 관료 출신들 뿐이 없어요. 그것들은 유연성이었고 창의성이었고, 그죠? 국민들하고 눈높이가 안 맞아요. 근데 민주당 애들은 그 586들이 주르죠. 검판세들이 별로 없어, 관료들은 구일무식으로 있고, 그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지금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요번에 선거 전략에 보니까.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랬죠. 문재인 5년 동안 저 싫었는데 저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냥 희석화되는 거야. 이재명이나 586들이 반성 보도로 말이야 납작가 떨어서 우리한테 말이야 호소를 하네 흔들리는 거야. 거기에 돼가지고 윤석열은 독재 타도 좌파 정권 카르텔 나라를 헤쳐먹었다 이런 식으로만 하니 강력 결집자들이야 지지세를 붙지만 그게 중도층에 해가 가고 있다 하는 게 고고TV의 평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오늘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초박빙이죠. 그 언론들이 다 그렇게 쏟아내는 거는 거 맞아요. 아니 기자들은 그 일부러 그걸 쏟아낼 리가 없죠. 기자들이 여의도 연구원 쪽이나 국힘 쪽하고 소통을 안 하겠어요? 다 종합해서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하고. 지금 보면 1, 2% 차이 초박빙이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4,400명의 만 명의 유권자가 있는데 거기서 70% 정도의 투표율이 나온다면은 70% 이상 나오면은 중도층들이나 정치 무관심층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국힘이 유리하다. 그것도 개소리야, 개소리. 응? 투표율이 낮든 높든 낮으면은 국힘한테 불리한데 높으면은 국힘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대선이라는 건 항상 총결집이에요. 전번에 보면은 박근혜하고 문재인이가 2012년도 붙었을 적에 그때 투표율이 76%인가 2%인가 나왔죠. 간신히 100만 표 차이로 이게 100만 표 차이로 3%로 그러면은 지금 2%가 1, 2%의 초박빙이에요. 나오는 여론조사는 윤석열이가 그래도 1, 2% 이기는 거로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양쪽에서 70% 투표율을 잡으면은 4,400만 명에서 4728, 4728, 약 3천만 명이 투표를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유권자의 3천만 명이 70%면은 그러면 3천만 명이 1%면 30만 명이고 2%면 60만 명이에요. 최고의 초박 박빙이고 안개 속에 지금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가 1, 2%가 서로가 부족하고 서로가 이겼다 그러는데 앞으로 8일 남은 이 본선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뒤집어질 수 있는 구성 요소가 많다는 거죠. 거기서 그 구성 요소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영향을 끼칠 게 많다는 건데 1% 차이면은 30만 표, 2% 차이면은 60만 표예요. 그거 헷가닥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서울 경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부울경에서 좀 앞선다고 부울경도 중요한데 서울 경기가 대단히 중요하고 5060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는 것이 서울 경기 지역 분포가 전체 유권자의 과반이며 5060이 건 40%가 가요. 근데 윤석열은 국힘은 전략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죠. 60대 이상은 무조건 자기들 표다? 천만의 말씀. 그리고 서울 경기에서 서울을 이기면 자기들 이긴다? 천만의 말씀. 지금 경기는 제가 이렇게 매일 내가 여론조사를 방송하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경기는 이재명 씨로 넘어갔어요. 서울이 경기도보다 인구가 60%뿐이 안 돼. 70%뿐, 60, 70%. 850만 대 1,400만 원이니까. 그런데 서울 같은 데를 보면은 지금 요동이 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이 제가 이렇게 전체 파일업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게 1, 2%를 결정하는 게 서울에서 하나로 결정 나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0대 50대 후반부터 60대 중후반까지 결정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60을 무시하면 안 돼요. 20대들은. 그들은 사회생활을 보통 한 20년, 30년 한 사회 허리층이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합적인 사고를 하죠. 그들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되뇌이는 말은 문재인한테 정의와 정의를 갖고 정권을 탈환하려 그러잖아요. 근데 50대들은 거기에 별로 호응을 안 해요. 60대들도 거의 한 20, 30%는 호응을 안 해요. 그래서 2% 부족한 거를 1, 2% 부족한 거를 어디서 메꿀 거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도와 여성층이에요. 중도층과 여성층이에요. 그들을 결국에는 선거 투표 날 데리고 오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근데 윤석열은 지금 계속 발언하는 거 보면 유세장 가서 나 그게 무슨 꼴통으로 그런 말을 계속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재명이 저놈은 참 현란하고 사악한 놈이죠. 응? 유세장 가서 그냥 독재 타도 문재인 정권 타도 여성가족부 폐지 성인지 감수성 30조 예산 그것만 없으면은 북핵을 막을 수 있다. 30조 가지고 북핵 막아요?
300조가 갖고 우리가 3,000조가 있다고 북핵 막을 수 있어요? 어?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들어간다는 거죠. 중도와 여성층이 중요하다고. 남성들은 지금 다 결정이 됐어. 대부분 누굴 찍을 것인가. 응? 20대들은 착각이야. 윤석열 몰표 안 나와요. 20대에서 요번에 3등분 돼요. 안철수가 떨어지더라도 15% 이상은 안철수 쪽으로 가요. 20대 남자애들도. 성인지 감수성 같은 걸 왜 갖고 나와요?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 30조다. 그것도 35조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는 남녀한테 똑같이 쓰는 거야. 뭐 돌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똑같이 쓰는 건데 30조만 가지면 북핵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여성들이 공포를 느껴요. 그런 말을 하면은. 또 실현을 했다. 이런 거고. 제어를 못해. 그거 보면 유튜버나 보고 하는 거야. 아직까지도 윤석열이가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만 보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유튜버 진행하는 놈들이, 걔네들이 더 많은 자료와 정확한 팩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부와 학계 쪽에서 많은 팩트와 정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보를. 그것들은 단발마적으로 그냥 문재인 공격하고 이러면 돈 버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거기에 지금 윤석열이가 족쇄에 채워졌다는 거죠. 응?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어총에서 이제부터는 갈라치기 편가르기 안 한다 그러는데 니들이 그러면 뭐해? 니들이 나와가지고 국민의 어총에서 니들이 그 현직 의원이나 전직 의원들이 시사토론 평론을 보면은 와가지고 그냥 공격 대장동 뭐 어쩌고 저쩌고 니들이 갈라치고 하고 있던데 지금. 물론 갈라치기 한 놈들은 문재인 정권이고 이재명이었죠. 근데 그들은 지금 말 안 하고 통합론을 구상하고 나온다 있다 이거야. 결정적으로 1, 2%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응? 근데 못 막아 윤석열의 입을. 나경원이가 그렇잖아. 구국의 설레발. 구국의 설레발도 있냐? 대학교 때부터 이야기 좋아하고 머리는 나쁘지 않고 인간적인 의리가 있어서 9년 재수했다. 그 9년 재수한 그 구국의 설레발을 어떻게 막아?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변수가 8일 동안 있죠. 헷가닥 넘어갑니다. 8일은. 근데 한 4, 5일쯤 막말 실현 나오고 공작이 나오면 그거 안 넘어가요. 근데 실현은 넘어가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그 부산 초원 복집 사건 김영삼 때 그거 나온 거 때보다 훨씬 더 지금 다분화돼 있고 훨씬 더 똑똑하고 현명해졌어요. 국민들이. 그 당 30년 전보다. 그러면은 막말과 실현을 갖다가 이제 없애야 되는데 그거 하는 거 결정적이에요. 지금부터. 한 2, 3일 동안은. 2, 3일 동안. 뭐 선거 전날 2, 3일은 상관없고 그때 다 뭉친 거니까. 그런데 저기 이재명이라는 놈도 막말 많이 해. 망언을 많이 해. 근데 더 많이 하는 게 고고티브이가 이게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보면은 윤석열은 매일매일 막말이고 망언이야. 그게 이제 국민들은 대단히 생각하지도 않아. 직결할 땐 직결돼 있고 뭐 윤석열 원래 그런 놈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막말과 실현을 해야 되느냐? 결정적인 딱 이거느냐? 그 쪼가리들, 패거리들이 이제 막말을 하면은 획 넘어갑니다. 조짐이 뭐예요? 국힘이 지금. 응? 대표적인 게 4.15 총선 때 차명진의 막말이었죠. 차명진도 요새 돈 많이 벌면서 아주 방송 잘하대. 그런데 이제 윤석열 캠프 쪽에 막말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 1, 2% 리드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전체적인 걸 보면은 쫓기는 입장이야 윤석열 쪽이. 응? 오히려 민주당 애들이 여유를 찾기 시작했어. 1, 2% 차이 제낀다. 선거날 제껴 질 거다. 응? 그래서 막말 조심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요. 그 국힘의 윤핵관들이나 또는 과거 자한당 현재 국힘 애들은 뭐가 문제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검세, 판세, 경찰, 관료들 출신이 대부분이죠. 이것들은 국민 눈높이를 몰라. 항상 출세의 가도를 달렸고
항상 지들은 입신양면을 했고 또 현재도 항상 권력줄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자기의 양명을 위해서 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를 모르는 놈들이 국힘 놈들이니까. 그래서 막말에 나올 확률이 많은 거예요. 국민들은 생활 문화가 또는 사회적인 문화가 평균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해 못하는 놈들이 국힘에 다갈다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하나의 변수가 뭔가 아니 나 3월 1일 날엔 그 영상 좀 안 올릴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혼자 찍고 나면은 3차 토론이 남았어요. 3차 토론 사회 분야죠. 사회, 교육, 과학, 문화 이런 거죠. 그죠? 사회 분야가 남았어요. 결정적이에요. 3일 그 3월 2일 날 내일 토론이죠. 마지막 토론. 결정적으로 영향을 지어요. 염려가 엄청 돼요. 전 윤석열이가 얼마나 당할지. 그 정치 분야보다 더 중요한 게 솔직히 말해서 아니 경제 분야보다 경제보다 먼저 중요한 게 정치, 외교, 국방이에요. 거기서 윤석열이가 형편없이 당하는 걸 보고 이재명이가 찔끔찔끔 지금 다 따라잡았어. 1, 2차 토론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요번에 3월 2일 날 내일 하는 게 사회 분야 토론인데 그 다음에 그동안 윤석열이 쭉 사회 분야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면은 뭐 아프리카 노동이라든가 또는 구직 앱이라든가 또는 여성가족부 페이지라든가 오늘 나온 뭐 성인지 감성 예산 문제라든가 그게 자유우파 유튜브 애들은 사회 문제를 별로 안 다뤄요. 거기서 갖고 올 생각도 없는 거야. 이게 혼자의 생각을 갖다가 내놔야 되는데 사회 문제라는 것은 인문 사회 과학이죠. 철학, 인문 사회 과학 역사죠. 그죠? 윤석열은 술만 먹었어. 그리고 프리도만 자유경제를 하는 것 갖고 하면서 경제를 다 하는 척 했어. 그쵸? 흥미진진해요, 저는. 윤석열의 제일 좋은 방법은 요번에 사회문제 토론에서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해야 되지. 쓸데없이 말이지 말을 갖다가 말이 설레발 치다가는 그 사회문화 거기서는 심상정이가 탑일 거예요. 그 다음 안철수도 철학적인 고찰이 엄청 많은 애고 이재명은 지금 또 날틀려고 공격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선거 3일 남았죠. 사전투표로 거의 결정돼요. 표심은. 그런데 안철수 변수가 나왔죠.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과 윤석열 쪽으로 강력한 결집이 들어가죠.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몰리죠. 그런데 안철수가 단일화를 결렬을 시킨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결렬을 시켰다 해서 안철수한테 책임 회피 뒤집어 덮어 씌우기를 하고 있죠. 그 모습을 요번에 봤다는 말이에요. 국민들이 심성은 그래도 약자한테 세력이나 정치나 약자한테 조금 우호적이라고요. 근본적으로. 그 흉측무도한 안철수 죽이기, 안철수 프레임 갖추기를 단일화 프레임 가둬두기를 봤단 말이에요. 요번에. 윤석열이가 직접 기자회견하면서. 그거는 걔가 기자회견할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협의 과정이에요. 협상도 아니고 협의 과정인데 그걸 갖다가 공개한 것 자체가 뭐 4, 5, 60대 정도들은 그동안 정치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40대는 20년을 봤고 60대는 40년을 봤고 저런 경우는 없었다. 협의 과정을 합의라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과정은 없었다. 그리고 비사를 갖다가 미주알 고주알 다 내놓은 놈은 없었다. 정치인의 자질이 없다. 지금 보면은 국힘 지지라고 민주당 지지라고 똑같아요. 정권 교체 욕구가 54%가 간다면은 국힘 지지율이 50%는 가야 되고 윤석열 지지율도 50%는 가야 돼요. 근데 전부 다 30% 후반이야. 이재명이라는 놈이나 윤석열이라는 놈이나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우리 4.7 보선을 보세요. 4.7 보선. 그때 우리가 지금 훨씬 높았어. 우리 지지율이. 오세훈 지지율이 박영선을 갖다가 10% 앞서갔고, 응? 저는 그때 20% 이긴다 그랬잖아요. 제 말이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국힘 지지율이 민주 지지율보다 10% 앞서갔어요. 근데 지금 국힘 민주, 이재명, 윤석열이 똑같아. 지지율이. 1, 2%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응? 머리는 빌릴 수 없어요. 응?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제가 옛날에 러시아 그 우주과학자가, 이거 말미로 말씀드렸는데, 그 소련이 붕괴될 당시에, 러시아가 붕괴될 당시에, 그 미국의 나사 같은 그 소련 우주과학연구원에서 돈을 벌려고 우리 회사를 찾아왔더라고. 천재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가지고 가서, 상품을 가서 소련을 가서 돈을 버는 건 없고, 내가 2, 3일 동안 그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극진한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천재를 나도 만난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무나 이 논리의 구성이 탄탄하고 팍팍 뛰어가지고 내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모르던, 세상 만사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가용을 할 수 있는,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도 이재명한테 질 수는 없다 하면서 끝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